소개만 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방금 들어서도 통성명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술회사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네. 정훈민이고요. 보통 아스파라거스라고 많이 불러주십니다. 줄여서 아스파라고 부르는데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덕현이 형이신데요. 네. 이제 제가 공연을 하러 갔던 공연장에서 그때 형 뭐 사장님이셨나요? 그때 이렇게 사장님. 소개하면 되나요? 네, 거기에 사장이었어요. 계셨던 그 가게의 사장님으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뭔가 맥주 전문가로 어쩌다 보니까 맥주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맥주 약간 저기 스페셜리스트로 오늘 모셨는데 형이 이렇게 모셔주셔가지고 네네, 연결해서 제가 초대를 이렇게 오신 했고. 그렇습니다. 네, 김덕현 아스파. 맞습니다. 그리고 저랑 되게 친한 이제 좀 있으면 아빠가 되는 피아니스트 권영진 씨까지. 네. 네. 예비 오늘 아빠. 네. 예비 아빠. 그동안 아빠. 주로 음악 얘기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재즈 얘기 할까봐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재즈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네. 뭐 나오면 하고 네, 좀 하는데 네, 또 재즈가 유명한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무슨 재즈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저는 그 도시에 관한 또 그런 맥주가 유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서로 같이 나누면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저한테 나라마다 네. 뭐 좀 재즈가 유명한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거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도시에 관련된 맥주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뭔가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그 형이 보내주신 목록 중에 오늘 맥주 그 준비는 못했지만 없어서 네. 보스턴 셀마담스 쌤아, 거기 또 제가 공장을 갔었거든요. 아우, 네, 그런 뭐 얘기도 제일 성공하셨네요. 진짜 나는 못 가봤어. 못 가봤어요? 저는 네. 사메라담스 못 가봤는데. 그럼 못 오늘 가봤어요. 제가 맥주 스페셜리스트로 그렇게 그러면 하시죠. 오늘. 그러면은 저희 뭐 근데 맥주를 좀 뭐 이렇게 좀 마시면서 마실까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셔도 돼요? 조금 목마르네. 버드와이저 캔 맥주가 있어요. 이 바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병. 알루미늄 바틀을 보시면 네. 여기 막 뭐 몇 도구 막 다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원산지 네. 쪽을 보시면은 그 바틀 알루 바틀은 어디라고 돼 있죠? 미국이요. 미국이죠. 근데 요 캔은 보시면은 국내로 돼 있고 광주광역시 업쪽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한국 버드와이저, 이거는 미국 그러네요. 버드와이저.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어난 곳이. 네. 곳이. 그래서 네. 같은 맥주인데 같은 레시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원산지가 달라졌을 때 맛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네. 또 가벼운 맥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캔은 한국에서 만들었고 맞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비교하려고 지금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요거는 예전에는 국내 수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안 돼서 제가 어허. 저기 아스파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힘 좀 썼습니다.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맥주. 그냥 오신 게 아니네요. 네. 그럼요. 빈손으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죠. 다 역할이 있죠. 국내에서 만든 거를 먼저 드셔보시고. 저희 짜는 한번 하나요? 아, 제가 오늘 개념이 없었네요,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그럼 이것도 마셔봐도 돼요? 네. 오늘 술 좀 먹겠는데? 가자고. 큰일 났네. 너무 행복하다. 아까 그 따랐던 국내 거 버드와이저랑 네. 이 친구랑은 맛이 조금은 저는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 다르게 저도. 느껴져요. 네. 아까 이미 저 마셔봤지만 먼저 소감 말해도 돼요? 제 이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네네네. 밀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오. 이 텍스처 밀도가 네네네. 조금 더 진한 느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좀 제일 컸어요. 네네네. 네, 맞나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는 네.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네. 나는 이렇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주관적이라서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아까 캔에 먹었던 거는 네. 소맥 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이거는 뭔가 딱 무겁네요, 살짝. 같은 레시피고 뭐 레시피는 다 같아요. 네, 다 근데-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곳만 다른 건데 그럼 오히려 얘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그쵸. 배를 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탔든가 어찌됐거나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국내에서 만든 건 국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송 기간이 엄청 짧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보면은 얘가 더 신선할 수도 있는데. 그치. 느낌으로. 원효대사 해골물 아니에요, 저 지금? 막 그럴 수도 똑같은데?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느끼기에는
미국의 물과 한국의 물이 다르니까 네. 거기서 맛 차이가 조금은 나지 않을까. 예. 맥주 얘기를 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는데 벨기에 쪽에 인벨브라는 엄청 큰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맥주 브랜드들이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벨브라는 회사에서 버드와이저를 갖고 있어요.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비 맥주를 갖고 있고, 부럽다. 오. 그 다음에 핸덴몰트라는 국내 수제 오. 맥주 양주장을 또 갖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스텔라 아르투아. 스텔라 아르투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카스 한맥. 카스 킬구. 한맥, 네. 그 다음에 벨기에 또 까르멜리엇이라는 또 벨기에 트루펠이라는 네. 이제 스타일의 맥주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 큰 기업이 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양주장을 서로 막 써도 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미국에서 버드와이저 레시피를 어찌됐거나 인벨브라는 큰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운송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내에서 만드는 이제 맥주들이 있어요. 호가든 들어봤죠? 그쵸. 호가든 들어봤어요. 호가든도 벨기에 아니에요? 호가든도 이제 이 회사 소속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호가든이 벨기에 게 있고 아. 국내에서 생산된 호가든이 있어요. 아, 그 수입도 들어와요? 수입도 들어와요. 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을 해서 부르냐면 네. 버드와이저라고 하고 네. 한국에서 만든 건 오드와이저. 아, 오비에서 만들어서 오비라서 만들어서 오드와이저냐 버드와이저냐 호가든도 호가든이냐 오가든이냐 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해요. 네. 맞아. 네. AB 인베브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비 맥주라고 불리는 거죠. 네 맞아요. 인벨브? 인베브. 네. 인베브. 예. 인베브. 에나이저 부시랑 인베브랑 합병해서 AB 인베브가 된 거예요. 아. 있는 에나이저 이름 다 붙인 거죠. 부시는 뭐냐면은 이 버드와이저의 창립자가 에나이저 부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자체가 회사가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가 이제 그 벨기에 회사랑 된 거죠. 형 너무 유익한데요? 그러니까 저 나 너무 태어나서 나 처음 너무 행복한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팟캐스트 이거 올려도 되는 거? 이거 너무 사람들 너무 재밌는데? 난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주제인데 지금. 자, 이 영상은 제가 1000명 넘으면 이제 유료가 되는데 돈 받고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네. 저희 초대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주위에 저도 이제 수입사 대표님들이나 그 아스파님 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컨텐츠로 이제 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들을 나도 이제 검색을 해서 알기도 하지만 네. 직접 듣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반응이 야 재즈랑 맥주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마시면서 재즈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니면은 뭐 어떤 들어가는 얘기가 있는 거니? 그래서 아마 도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즈 얘기를 하다가 그 도시에 맞는 뭐 그 도시에서 유명한 맥주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다들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 일단 재즈에 저 재즈 이제 네네네. 뮤지션인데 재즈라는 게 되게 뭐랄까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재밌는 점은 이게 포용성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누가 오시든 이렇게 그냥 듣고 이거 자체가 좀 재즈 문화랑 되게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뭐 재즈를 하는 거랑 다름없죠. 재즈 얘기를 안 해도 그렇지. 잼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이걸 잼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좋아요. 저 취하는데요. 좋아요. 아니 저기 혹시 촬영하기 전에 뭘 드시고 오셨나요? 우리 모르게? 아 제가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요즘에 저 좀 취하는데. 뭐야 맥주 얘기나 음악 얘기든 뭐든 네.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까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막 퀵도 아까 이걸로 퀵으로 막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맛있는 거 먹자고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제 다 저녁도 못 드시고 시간 이거죠. 근데 이게 밥이죠. 촬영 다 하고. 탄수화물. 아 여기 바이브 알겠네요. 네. 제가 따라가야겠네요 좀. 네, 좀 늦었네요. 네. 빵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오케이. 버드와이저는 아마 그 제일 큰 브루펍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시카고 맥주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오. 지금 아직 버드가 이게 다 남았으니까 네. 이걸 좀 마시면서 네.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이거 다 먹으면은 이제 시카고 맥주로 아 다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갔다가. 다 먹어야 넘어갈 수 있는. 와 오늘 죽었네. 저 오늘 먹기도 좀. 오늘 잔반 처리 없습니다. 오늘 잔반이 없습니다. 저 이만큼 먹었어요. 지구를 보호해야죠. 와 지구를 보호한다고요 지금? 봐봐. 맥주는 되게
이제 구별하기가 또 엄청 많아요. 색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 뭐 흑맥주냐 흑맥주 아니냐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좋아했던 그 버스턴 맥주 그 사뮤엘 아담스가 네. 엠버 라거예요. 그러니까 엠버가 영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박 보석 호박을 엠버라고 하는데 살짝 붉은 느낌 나는. 예, 그 보석색이랑 색이 비슷하다 그래서 엠버 라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레드 에일도 있어요. 플랜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그 다음에 그거 골든 에일. 들어봤어요. 그 아까 냉장고에 있었던 빅웨이브가 골든 에일인데 아. 그게 금빛처럼 보인다 그래서 골든 에일. 그러니까 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재료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재료. 들어가는 재료로. 그러니까 뭐 제일 우리 많이 아는 게 밀맥주냐 밀맥주 아니냐. 밀맥주 말고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먹는 그냥 보리맥주도 보리맥주. 있죠. 아 보통 보리맥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밀하고 보리. 예. 근데 또 라이 호밀이 들어간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호밀. 예, 그 재료가 들어간 거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지역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지역. 그러니까 예. 뭐 필스너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필스너는 독일? 체코의 필젠 지방, 체코 필젠 지방에서 만들어서 필스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 또 독일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퀼시라는 맥주가 있어. 네. 퀼시라는 스타일은 독일의 쾰른 지방에서 만든 에일이에요. 켈른에서 만든 켈시? 퀼시. 독일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켈른 저 성당 앞에서 네. 그거 먹은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연주하면서 거의 그 먹어봤습니다. 맥주밖에 없어. 어. 뭐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퀼시라는 스타일도 있고 또 람빅이라는 스타일 벨기에 람빅 지방에서 만든 람빅 스타일의 맥주도 있고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라거 에일이냐 에일 맥주냐 그러니까 라거 맥주 에일 맥주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네.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라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구별한 거 에일이냐 라거냐는 네. 발효로 구별하는 거거든요. 상면 발효냐 하면 발효냐. 라거, 필스너,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맥주를 빼면 다 에일이야. 밀맥주도 에일, 그쵸. 우리가 먹는 흑맥주 뭐 기네스든 머피스든 뭐 이런 것도 에일, 뭐 람빅 그런 이제 사워 맥주도 에일이야. 다 에일이야. 그 흑맥주도 에일인 거예요? 그렇죠, 기네스? 그렇죠. 자, 네. 코젤이랑 기네스랑 같은 술일까요? 둘 다 새까맣잖아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왜 달라요? 달라요?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테이스트.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네. 색깔로 나누면 네. 둘 다 검정색이니까 그죠? 둘 다 흑맥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색으로 나누면 같은 살 맥주예요. 둘 다 둘 다 검은 흑맥주니까. 근데 발효로 나누면 스타우트는 그러니까 기네스는 아이리시 스타우트인데 얘는 에일이고 네. 코젤 다크는 둔켈이라고 흑맥주예요. 라거예요, 라거. 둘 다 검은색이라고 해서 흑맥주긴 하지만 하나는 에일이고 하나는 라거인 거야. 코젤이 라거고. 예, 코젤 라거. 영어로도 뭐 블랙비어라고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 스타우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스타우트라고 하거나 포터라고 하거나. 그쵸. 포터라고. 아예 걔네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용어가 다양하죠. 용어가 다양해요. 그리고 많이 접해봤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그랬던 게 이제 맥주를 많이 다루면서 네. 느낀 점이 그 주류 시장에서 대기업 소주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기업 맥주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맥주 하면 카스 하이트 뭐 그다음에 소주 하면은 뭐 참이슬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주라고 사람들이 딱 생각하면은 엄청난 그러니까 라이트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다 카스테라만 국내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저쪽은 접해본 게 많아.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것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수제 맥주인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접해보니까 아예 그 맥주 종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스타우트야, 내가 좋아하는 건 IPA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그 스타일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카스 아니네, 흑맥주네, 까만색 흑맥주네 이러니까 흑맥주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뭐 술을 즐기는 대중들한테는 조금 디테일이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거군요. 지금 아직은. 그렇죠. 왜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영업장 하면서 네. 많이 듣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은 제가
강남구청 플레이볼이라서 일하고 있는데 강남구청 플레이볼. 네. 네. 거기 이제 수입 맥주만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쭤봐요. 딱 들어오면은 사장님 여기 카스나 테라 같은 거 없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한 번 들으면 괜찮아. 근데 여러 번 듣잖아. 나도 부하가 침이니까 속상하죠. 카스테라 그럼 그럼 카스테라네. 편의점에 카스테라 빵 팔 텐데 그거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막 거꾸로 매긴 적 아니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지. 속상하죠. 그쵸.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이게 저희랑 재밌는 게 비슷한 게 아까 이 디테일이 있잖아요 맥주에. 네네네네. 아까 블루스랑 재즈가 네네네. 뭐가 다르냐 물어봐 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디테일이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연주하다가 저 혹시 저기 라라랜드 라라랜드 쳐주세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딱딱 이거네. 네네네. 위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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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라랜드를 해달라는 게 라라랜드는 영화인데 네. 그걸 이제 보고 와서 라라랜드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정확히. 라라랜드 뭐 춤춰달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재밌네요. 네. 어디나 맞아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구나 네. 맥주에도. 그렇죠, 저 근데 그렇죠. 오늘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맨날 뭐 얘기하잖아요. 오비 맥주. 네. 오비 맥주가 또 있어요 뜻이? 오리엔탈 브러리예요. 와 미쳤다. 나 진짜 이걸 몰랐다. 모기업이 동양 맥주야. 동양 척식 주식. 요새 유튜브에 네. 약간 쇼츠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옛날에 이제 뭐 외국인이 그 뭐 옛날에 그래도 오비라고는 맛있었어라고 했던 뭐 쇼츠가 예전에 이제 있더라고요. 국내 맥주를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이제 양분해서 갖고 있었어 팬들을. 오비 맥주랑 크라운 맥주. 그치. 크라우드? 크라운 왕관. 크라운 알아요. 맥- 크라운 예.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크라운은 못 먹겠대. 근데 오비 맥주는 그래도 맛있었다. 라는 이제 그런 쇼츠가 많이 돌았었어요. 외국인 아저씨가 올린 거. 나랑 아마 같은 컨텐츠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마셔본 거 그 네, 분이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요. 외국인 할아버지인데 이제 한국에 살았을 때 이제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맥주를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두 개밖에 못 고르는 거야.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크라운 맥주 아니면 오비 맥주. 근데 이제 오비 맥주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우리가 알면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리엔탈 브러리의 줄임말이 오비고 이제 오리엔탈 브러리는 동양 맥주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오리엔탈 브러리가 된 거예요. 네. 전혀 몰랐네요 진짜. 네.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오비의 뜻이라는 거는. 야구팀인 줄 알았어. 그쵸. 야구팀 이었었어. 이었죠. 지금은 두산이죠. 오비 베어스가 두산 베어스가 됐죠.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재밌다. 네, 너무 참- 재밌는데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요. 네. 크게 뭐가 있어요 오비랑 또? 하이트. 사실 하이트. 크게 3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오케이. 오비, 하이트, 롯데. 롯데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랑 크러쉬.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는 테라 켈리. 그다음에 오비 맥주는 오비라고 카스 한맥. 거기서 끝나 카스 먹잖아요 한국에 거의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근데 아까 살벌합니다. 삼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강. 저는 약간 조금 요즘에는 생각하는 게 네. 2강의 1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죠. 둘이 2강. 오케이. 강이죠. 카스 그러니까 오비 하이트가 강. 오비 하이트 강. 예, 그다음에 롯데는 이제 강이었다가 중으로 된 느낌이에요. 롯데가 뭐였다고요 아까? 크러쉬, 크러쉬. 클라우드. 크러쉬랑 클라우드. 오케이. 네.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그 한국의 맥주 맛들이 바뀌었어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왜 좋아요. 여쭤봤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20대 때 한국에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유학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맥주를 좀 네, 해봤어요. 네. 좀 되게 맛있었어요. 진해요. 좀 네. 제가 느낀 외국 맞아요, 맥주들이 맞아요. 진하고 네. 유학 중간쯤에 한국 왔을 때 한국 맥주를 먹었을 때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유학을 끝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2020 몇 년에 왔을 때 네. 한국 맥주 되게 맛있다는 인상 많이 느꼈거든요. 한맥도 그렇고 아까. 그래서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뭐가 더 맛있어진 느낌이라 저한테는. 일단 우리가 먹었을 때 맛을 기준으로 그걸 유지하려고 하되 레시피는 조금씩 매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는구나. 그리고 오케이. 최상의 맛을 위해서 이제 크게 대대적으로 이제 바뀌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바뀌는 소비자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좀 비슷한데 크게 바뀐 순간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맥도 이렇게 버전 1에서 2로 올라가면서 맛이 한번 더 부드럽게 바뀌었고 카스도 투명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네. 레시피가 좀 크게 한번 바뀌었어요. 변화가 있었군요. 어쨌든. 네네네. 그럼요. 그렇죠. 아니 전 진짜 유학 중간에 왔을 때는 밍밍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딱 그 해외 뭐 제가 먹었던 샘 아담스나 빅웨이브나 이런 걸 주로 마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마셨을 때는 되게 그게 충족이 돼가지고 네. 우리 그러니까 가격이 수입이 좀 비싸고 이게 한국 맥주 아무래도 국산이 좀 저렴하잖아요. 한국이니까. 네. 그래서 돈 아끼려고 이제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맛은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맞아. 네. 너무 좋아요. 또 네. 기술이나 이제 맥주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네네네.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도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음식의 변화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음식이랑 술이랑 같이 먹는데 음식이 옛날보다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네. 맥주도 그 음식에 어울리는 맛으로 변화해야 되니까 이야. 그런 측면에서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끼고 있군요. 변한 게 많네요. 네. 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진짜구나. 일단 맥주가 비었죠. 네, 뭐 좀 술이 드릴까요? 부족해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자, 아까 씩하고 있었고 페론이 있어요. 페론이 있어요? 네. 다 그것도 일단 맛만 보시죠. 미국, 페로니, 유럽 페로니. 카트 괜찮아요? 미국 좋아요. 고고고고 페로니가 페로니 이탈리아 카스 아닙니까? 아유. 맞아요? 아시는군요. 잠깐 이것도 다 마셔야지 먹을 수 있네. 그거잖아. 지금도 나줘 내가 마셔줘. 영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라거의 대명사 하면은 카스인 것처럼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카스잖아. 근데 제 외국 친구들도 여기서 마셨을 때 카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카스를 찾아요. 네. 그러면은 맥주 잠깐 바꿉시다. 네. 카스 페로니 말고? 제가 카스 갖고 왔어요. 오케이. 카스 갖고 오세요. 카스. 네,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제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근데 이게 맛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나 지금 글씨 읽을 수 있나요? 뭐 미국. 맛있다기보다 카스인데? 카스 미국이 카스인데? 진짜요?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뭘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거예요? 예, 제가 밑에 바로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여기 밑에서요? 네, 큰 캔. 근데 모두가 아십니다. 편의점에 아, 나만 큰 이제 몰랐구나. 빅 사이즈가 있잖아요. 제일 왕캔 카스 사시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740ml 740ml. 이거 사람들이 알아요? 주로? 잘? 저도 몰랐어요. 몰라, 그런데 몰라, 저도 몰라. 아스파님한테 얘기 들어서 카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왔다고? 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걸로는 아직 마케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근데 회사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아 한국 거니까. 그런 뭐 미국 게 더 뭐 맛있다, 한국 게 더 맛있다 이래도 이상하고 왜냐면 우린 다 잘 팔아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해됐어. 네, 회사 차원에서 얘기하기에는 원산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술자리 가면 이거 두 개 먹어봤어?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면 알아서들 이렇게 드시고 뭐가 더 맛있다, 뭐가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으니까 카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느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그러면 이탈리아로는 아직 안 갔네. 아직 미국이네. 아직 미국이에요. 원래 한국인데. 한국 아닌가요? 한국 아니었나요? 네. 혼혈 정도? 네, 대한 그렇지. 미국이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안 그래도 저도 카스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미국이던데 뭐 어떻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네. 레시피 똑같다. 네. 근데 물과 그다음에 미국 걸로. 네, 물은 미국 물이고 물 맛이 다르면 확실히 술이 달라지더라. 물이 확실히 큰가 보네. 지금 이제 그런가 봐. 맥주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네. 크게 네 가지예요. 맥주의 주재료. 주 네 개. 재료가 네. 아까 이제 아스파 씨가 얘기했던 몰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홉. 자 몰트가 뭐죠? 한국말로? 몰트가 뭐냐면 이제 보리인데 보리. 싹을 틔운 보리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한자로 맥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가 광고에 많아요. 메가 들어봤어요. 네, 맥아. 그래서 이제 보리 맥자에 싹 아자 써서 맥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몰트고 그러니까 그 보리 우리가 먹는 삶아 먹는 보리가 아니라 싹이 튼 네, 싹을 일부러 틔워요. 싹을 틔운. 네, 그래서 이 몰팅 작업만 하시는 직업도 있어요. 오케이. 그걸 몰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몰트, 그다음에 이스트, 홉, 그다음에 이스트. 홉이 효모. 뭐예요? 홉도 한국말이에요? 이 홉, 그러니까 과도 홉과일 거예요 아마. 홉과. 그러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그럼 제가 자료 올릴게요. 네. 근데 약간 아주 작은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그 이스트, 효모, 효모. 예, 그다음에 물. 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네. 맥주의 주 재료고. 그래서 독일에서 왜 그 말 들어봤죠? 맥주 순수령. 맥주 뭐요? 순수령. 아니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요 네 가지 재료 외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맥주를 인정을 안 해요. 맥주 순수령? 맥주 순수령.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가 예전에 막 광고도 막 클라우드 예전에 광고했어.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통이다 이거구나. 걔네 4개만 들어가는 게 약간 뭔가 이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세웠는데 망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몰트라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몰트도 왜 싹을 틔우냐? 네. 그냥 보리를 써도 되는데 맞아. 왜? 왜 싹을 틔웠지? 그렇죠. 그 싹을 딱 틔우는 그 시점이 보리가 당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당분. 네. 그러니까 맥주는 이 보리를 당화 과정이라는 알코올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 건데. 아닙니까? 아, 그치. 당이 저기 있어야지 알코올 저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를 중요한 게 위스키죠. 그죠.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가 한 가지 몰트만 만든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 와 엄청 뭔가 맛있어요. 퍼즐이 맞춰지죠, 이제. 자, 이제 네, 위스키 좋아하시니까. 네. 네. 요 그 당화 과정을 거치면 그 이제 62도에서 65도 정도 되는 그 온도에서 이 몰트를 막 넣고 이제 당화 과정을 걸쳐요. 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맛이나 향이 우리나라 그 식혜 같은 느낌이에요. 식혜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감주. 네, 이스트를 넣어요. 당화된 그 이제 워트 맥즙이라 그래. 그러니까 메가에서 나온 그 당화된 매싱이 된 그거를 그 식혜 같은 거 먹으면 달잖아요. 네. 그게 단당이 있고 네. 이당이 있고 과당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근데 이스트가 네. 뭐부터 먹 얘가 엄청 게을러. 이스트가 네. 이스트라는 애가 좀 효모가 게을러. 네. 그래서 먹기 쉬운 단당부터 먹는 거야. 네. 하나를 먹는 거야. 네. 하나를 다 먹었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밖에서. 네. 하나를 먹었어. 네. 근데 배가 또 고파. 네. 얘는 더 먹고 싶어. 그럼 이 당을 뜯어서 하나씩 먹어요. 아. 근데 다당류부터 3당. 다당. 얘네는 너 먹기가 힘들어. 내가 이거 끊어서 먹을 힘이 없어. 네. 벌써 그리고 1단당이랑 2당만 먹어도 내가 벌써 배가 다 찼어. 그럼 얘네가 단당 먹고 네. 2당 먹고 네. 트름을 꼭 해. 네. 그럼 탄산이 돼. 와, 미쳤다. 근데 그게 탄산이 예. 탄산을 주입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그렇죠. 주입도 할 수도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오케이. 벌써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럼 이제 얘네가 막 먹는데 우리도 막 먹다 보면 땀 막 흘리잖아요. 네. 요게 딱 알코올이야. 아. 그러니까 얘네가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탄산과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술은 효모의 배설물이다. 그렇지. 부산물인 거죠. 네, 와, 부산물이다. 잠깐만. 이 효모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네. 이게 그 원리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아. 어떤 양조사분들은 네. 솔직히 양조사가 하는 일은 네. 이 효모가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결국에 맥주는 좋은 효모를 효모가 만들기 만드는 거다. 건강한 효모가 아. 맛있는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 아무리 좋은 막 국가대표 뭐 월드 클래스 이런 축구 선수들을 네. 울퉁불퉁한 운동장에서 뛰게 하면은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양조사들은 그걸 완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싹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선수 관리하듯이 이 효모를 막 따뜻한 데도 뒀다가 조금 차가운 데도 뒀다가 막 물도 조금씩 주고 하면서 계속 케어를 해요. 와, 효모. 예. 대박이네요. 이스트가 효모? 이스트가 네. 효모. 오. 네. 와, 진짜 좀 재밌다. 또 어떤 술은 일부러 효모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맞아요. 우리도 와,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일의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좀 편하다 싶으면 스트레스 좀 주면 또 그러면은 다른 맛이 스트레스만 나. 받잖아요. 그럼 활동을 좀 깊게 해. 네. 그러면은 맥주 맛이 또 달라져. 아, 맞아요. 너무 재밌다. 아직 맥주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시리즈로 가야겠네. 맥주를 만드는 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지금 이제 와. 지금 이제 맥주가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네. 탄산이랑 그 알코올이 왜 나오는지를 알았으니까 네. 이제부터 맥주는 시작이에요. 그 그렇게- 전에 내가 했던 얘기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거야. 그냥 진짜 가벼운 스토리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이해도가 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팟캐스트잖아요. 네. 팟캐스트 장점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그리고 또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좀 원하는 게 지식에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키고 싶어 하셔가지고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사실 저는 원해요. 이번에는 뭐 잠깐만 이탈리아 가요? 아니면 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어디로 네, 어디로 갈까요? 가면 이거는 됩니까? 독일 거고 어디로 갈까요? 그 이제 제일 씨가 저한테 네.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재즈에 관련된 도시들 얘기하다가 네. 밀라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패션만 유명한 게 아니었군요. 근데 뭐 밀라노는 한만 생각해도 맥주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럼 이탈리아 맥주로 퉁치자 해서 이제 페로니를 이제 네. 부탁을 드렸죠. 이탈리아 맥주 하면은 제일 그래도 많이 알고 우리가 그래도 구하기 제일 쉬운 거가 네. 페로니거든요. 페로니는 또 제가 오늘 웬만해서는 다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라이트 라거 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어떤 맥주고 어떨 때 드시면 더 좋다. 그거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거 뭐 제가 따로 이제 멘트 안 하는 이상은 그냥 라이트 라거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페로니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아, 참. 저 이거 이탈리아 그렇죠. 그럼 한번 봐주시죠. 이탈리아 건지. 이탈리아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 원산지 이탈리아. 어. 원산지 이탈리아. 맨베누띠.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용기 좀더 느낌이겠지만 병맥주가 저는 더 다 주고 좋아요. 끝내자. 왠지 몰라. 왠지 병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근데 또 맥주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다를 수 있죠. 캔이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맛이라기보다는요 느낌이 좋다 해야 되나? 먹을 때 느낌? 그게 약간 좀 그런 아까도 네. 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이제 병맥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모든 맥주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구나. 근데 캔이라고 해서 맥주 맛이 더 빠지거나 병이라고 해서 더 맛있거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생맥주죠. 케그. 네. 케그 한 케그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20리터 뭐 또 조금 다르게는 뭐 30리터도 있고 16리터도 있고 5리터도 있고 8리터도 있어요. 그 생통이랑 병이랑 캔이랑은 네. 운송수 그러니까 용기가 다른 거야 그냥. 네. 같은 탱크에서 만들어져서 용기를 다르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맥주 맛은 똑같다. 그럼 다르다고 진짜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이해는 그러니까 된다. 다른 거지. 네. 느낌이. 그렇죠. 이게 뭐가 그러니까 베러가 아니고 월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그러니까 디퍼런트인 거야. 풍경이 다르니까 내가 네네네네네.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네네네. 해를 받으면 네. 혹은 빛을 받으면 네. 이게 맥주 맛의 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이 갈색 병인 거예요. 아, 직사광선에 제일 오케이. 약해요. 예, 오케이. 이게 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병의 색깔이 갈색, 녹색, 투명색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녹색도 있군요. 한맥이나 켈리, 아, 맞네. 아니 테라, 테라. 맞네요, 맞네. 네. 근데 캔은 햇빛, 그 이게 형광등이나 햇빛 다 이 맥주 맛 변질에 영향을 주는데 캔은 100% 빛을 차단해줘요.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이네요. 가장 안전한 거죠 빛에. 그리고 갈색 병은 90%를 막아주고요. 90%. 빛을. 초록색 병은 50%. 그다음에 투명 병은 제로. 그래서 아까 제가 카스 레시피가 조금씩 바뀐다고 했던 이유가 그 네. 크게 한번 바뀌었다고 그 투명병 할 때 크게 한번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홉이 많이 들어갔는데 빛이 들어오면 투명병은 0%니까 맛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홉의 종류라든지 텍스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면서 맛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레시피를 변화했는데 그걸 소비자분들 중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맛의 품질 면에서는 병보다 캔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케터고 술을 팔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긴 하지만 병에 든 걸 더 고급스럽다고 느껴서 실제로 똑같은데 양은 똑같은데 병을 더 비싸게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술을 팔면 꼭 병으로 달라고 하세요. 캔 병 둘 다 있으면 병으로 받으시고요. 납품을. F라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진짜 그런 게요. 라면 같은 것도요. 여기서 끓여 먹는 거랑 네. 컵라면 놀러 가서 먹는 거랑 뭐 달라요. 수영 끝나고 먹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심리적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알았네요. 제가 어쨌든 이 내용물은 같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캔이 병보다 어쨌든 캔이 좀 나을 더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유리한데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왜냐? F니까 인간은 필링이 있으니까. 혹시 F세요? 전 T예요. MBTI 얘기는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고. 네, 아무튼. 베트남 가서 그러니까 사이곤 스페셜이라는 베트남 맥주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버드와이저도 이제 미국 가서도 먹어보고. 한국에 한국에서도 없나요? 먹어보고. 사이곤 스페셜은? 있어요. 있어요? 예,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거랑 여기 와서 먹었던 거랑 네.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현지 보정. 어찌 됐거나 내가 유학을 갔건 아니면 여행을 갔건 조금 국내 바이브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거기 현지에 가서 먹어보니까 받아들이는 내 감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맛있게 먹었던 맥주들이 있어. 네. 근데 한국에 와서 같은 맥주를 똑같은 상황에서 먹었는데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다른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 게 더 맛있어, 여기 게 더 맛있어가 아니라 그때 내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F. 돈 벌려면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설명으로만 안 되는 게 있어. 어쨌든 여기를 자극해야 맞아요. 돼. 경험.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오늘 맥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오, 예. 술이 맥주도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음식이랑 똑같아요. 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배가 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술은 아니야. 내가 취했는데도 계속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 저도 그래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토하고 와서 또 먹어. 또 먹어. 우리가 밥 먹을 때 안 그렇게 하잖아요. 해장을 술로 하는 사람도 예.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술이니까 과하게 먹으면 안 돼. 무조건 과하게면 탈이 나.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술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음식처럼 먹으면 돼요. 음식처럼 오케이. 대하면 돼. 충분히 내가 찼으면 그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너무 막 과하거나 이러면은 탈이 나니까 무조건 술도 음식이고 음식은 뭐 과식을 하면은 소화제를 먹듯이 과음을 하면은 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즐겁게 네. 술을 먹으려면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고 건강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제가 술을 20대 유학 가기 전까지 되게 네. 많이 마셨어요. 유학 네. 가서도 많이 마셨고. 네.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술을 되게 잘 먹고 많이 먹어요.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먹어서 미국 갔을 때 걔네도 물론 파티할 때 많이 먹는 애도 있는데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문화는 조금 음식이 곁들이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적당하고 음. 한 병 정도 먹고 많아야 2병, 와인도 한 잔. 네. 그게 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술을 안 먹는 것도 좀 계속 먹으면요 계속 늘고. 계속 먹게 되니까. 네. 저는 이제 펍에서 현장에서 이제 막 손님들을 대할 때 네.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야 오늘 막 먹고 죽자 막 네. 이런 팀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어떤 코로나 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나뉘었어. 음. 그래서 지금은 딱 변화된 게 한 2-3잔까지만 딱 드시고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딱 그 술자리를 파하고 가셔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술을 더 드시는지 집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웬만해서 요즘에는 술을 취할 때까지 안 드시고 음흠. 정말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까지만 딱 드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회식을 와도 딱 맥주 한 2-3잔 딱 드시면서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회식이니까 뭐 파이팅 해보자 딱 이야기하고 뭐 본인들끼리 뭐 퀴즈 뭐 내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하하호 하고 웃다가 딱 가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멋있어 보여요. 그게 더 좋은 문화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 왜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은 또 즐겁게 술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모여서 또 술자리 또 하고 네. 너무 즐겁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5명이 모였다고 치자. 네. 다들 본인 인생에서 제일 젊은 시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이 제일 젊잖아 네. 우리가. 근데 이 소중한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술이 취해서 기억을 못 해. 그럼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나는 주제들도 있지. 있을 근데 수 있죠. 본인이 왜 화냈는지도 모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근데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멋이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에 멋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술 먹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지금까지 여기 최연장자 덕현이 형의 아, 인생강이었고요. 제가 너무 근데 저는 꼰대 개인적으로 같은 진짜 얘기를 이제 했네요. 뭐 예. 그래서 술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주류업 뭔가 관계자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두 분. 네. 그래도 많이 팔리는 게 어쨌든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많이 팔려야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어쨌든. 일단 그 리테일러와 제조사의 입장이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리테일러라면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소매.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사람들, 그 소비자랑 네. 이게 리테일. 가게, 여기는 이제- 가게. 예, 예. 네. 저희의 입장은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파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산업과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단 차라리 건강하게 조금씩 먹더라도 오래 이 산업을 유지하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못 먹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예전에는 그냥 안타깝다 이랬거든요. 술을 못 마시는 거 네. 되게 안타깝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알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노알콜도 있구나. 제 와이프 임산 보니까 와이프가 이걸 먹다가 안 마셨어요. 왜 이건 진짜 비슷한데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이거 마시다 보면 진짜 맥주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라. 같은 무알콜 맥주를 출시를 하는데 일본은 이제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요. 네. 진짜 맥주랑 무알콜 맥주랑 뭐 퓨린 제로 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에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그 퓨린을 뺀 맥주도 있고 그걸 쫙 깔아놓고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맞추면 그 제품 출시를 안 해요. 아. 못 맞추면 출시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일본의 특히나 그 알콜 맥주의 그 맛들은 저도 느껴봤는데 정말 별 차이 없어요. 멋있는 오프너가 있네요. 뭐야? 야스. 와 잠깐만 이게 뭐였지? 슈나이더에서 나온 헬레스라는 헬레스. 네, 맥주인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슈나이더라는 독일이죠 이거. 독일인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윈헨도 얘기해가지고 이게 윈헨 주에 있는 양주장이거든요. 원래는 이 슈나이더라는 이제 양주장이 밀맥주로 엄청 유명한데요. 네. 독일에서 원래 이제 왕족이랑 귀족들만 밀맥주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밀맥주를 만들던 양주장인데 네. 이제 얘네가 최초로 평민을 위해서 양주를 하게 된 양주장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예, 얘네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밀맥주를 막 먹기 시작을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헬레스 요거는 원래 얘네가 아까 말했듯이 밀맥주로 되게 밀맥주만 만들던 양주장인데 네. 헬레스가 아까 라거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비법 레시피를 갖고 있었어. 네. 근데 자기들은 밀맥주만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밀맥주를 막 만들다가 어느 날 야, 이것도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었는데 더럽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어. 사람들한테 한번 맛을 보여줬더니 야 이걸 왜 안 니네들끼리만 숨기고 왜 안 만들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밀맥주 만드는 양주장이야. 아니야 재능농부야. 이것도 좀 해줘.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 밀맥주 전문 양주. 작년 최근이네요? 맞아요. 헬레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맥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 분위기가 비슷해. 대중적이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만 위한 맥주가 아니니까. 헬레스는 또 장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슈나이더스에서 나온 헬레스인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오케이. 헬레스는 이제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네. 독일식 라거. 또뭐 비엔나 라거. 비엔나라고. 이거는 뭐 소시지 그 오스트리아 뭐 이쪽인데 하여튼 그 사밀라담스가 비엔나 라거예요. 맥주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해요. 거기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뭐 이집트랑 이런 데 쪽. 이쪽에서 이제 기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오래됐네요. 어쨌든. 네. 예전에는 노동자들을 월급을 줄 때 네. 빵으로 준 거야. 네. 빵으로 이제 주고
이제 이걸로 뭐 모아서 뭐 빵 뭐 몇 개랑 뭐랑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나랑 하철이랑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았어. 네. 근데 동굴에서 이제 먹거든요. 네. 햇빛 받기 싫어서. 근데 먹고 남은 걸 놔뒀어. 그래서 놔두고 퇴근을 했어. 까먹었어. 그래서 계속 막 하다가 갑자기 하철이가 형 우리 거기 저번에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빵 놔뒀던 거. 맞다. 갔어. 전에 월급 받은 게 빵이야. 발효가 된 거야. 아 빵이. 그렇지. 이제 습기가 있고 적정한 온도에서 숙성이 되니까 네. 발효가 됐어. 빵에도 효모가 들어가니까. 그쵸 그쵸. 먹었어. 어라? 기분이 좋아져. 일하니까 더 편해. 일할 때 더 편해. 힘도 안 들고 기분도 좋고. 이거 뭐야? 하면서 된 게 이제 맥주의 어떤 기원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그것도 있구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이야기들이 많고 뭐 맥주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재밌는 스토리도 뭐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소개를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좋네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얘네가 네. 그럼 자기들이 제일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밀맥주는 어떤가? 그걸 한번 느껴봅시다. 아 그게요. 네. 넘버가 몇이죠? 궁금해. 넘버가 7입니다. 이야. 오프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다 따니까 말해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뭐야 원래 얘네 오리지널? 그렇죠. 얘네가 자신 있는 거? 시그니처. 얘네가 시그니처. 이거는 정말로 정통 그 독일식 마이젠, 그러니까 밀맥주의 그런 느낌인 거죠. 얘네들은 숫자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 슈나이더 넘버 7 하면은 완전 달라. 호펜바이세라고 홉이 들어간 밀맥주가 있고 이제 3는 이거는 지금 7이고 3는 알코올 프라이라 그래서 무알콜. 인데 드셔야 이제 되는. 밀맥주 네. 기반으로 해서 만든 무알콜이라서 와 상당히 맛있어요. 무알콜인데. 아참 무알콜이 알콜이 제로가 아니에요. 논알콜은 제로예요. 근데 무알콜은 좀 있어요. 왜요? 왜 무인데 있어요? 반대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주세요. 아 오케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아, 같은데. 헷갈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알콜이냐면 김치 먹을 때의 네. 알콜 정도예요. 김치도 아. 발효잖아요. 아 그 정도의 알콜이 한 0. 몇 프로가 0.05%.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있다. 알코올에 성분이 예, 좀 맞아요.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예민하신 아니면 뭐 아까 임산부나. 여진 와이프처럼 임산부나한테는 제가 꼭 말을 하거든요. 요게 뭐 무알콜이긴 한데 논알콜이긴 한데 알콜이 김치 정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근데 이제 그래봐야 김치 정도다. 오케이. 그 정도는 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기네스의 그 약간 완전 좀 딥하게 빠진 사람들이 네. 모래시계랑 자를 갖고 다녀요. 네, 거품 이 높이를 재려고 서징. 자를 갖고 다니고 서징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서징은 이제 뭐냐면 대류 현상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거를 이제 서징이라고. 그러니까 대류 현상을 그냥 서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기네스를 막 따르고 우리 뭐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질소가 들어가면서 이 질소가 이제 액체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이제 서징이라고 뭐 네, 폭포수처럼 이게 막 차르르 네.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네스 본사에서는 119.5초라 그래요. 그래서 2분짜리 모래시계를 들고 다녀. 야 그러면 2분 동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씨가 저한테 기네스를 주문을 했어. 그럼 네. 이때 시계를 딱 뒤집어놔요. 그럼 내가 따르고 이제 서징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시간을 재시는 거야. 그 다 재고 나서 이게 적합하냐?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왔냐. 그리고 다 끝났어. 2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자를 딱 갖다 대요. 요 폼이 적정한 폼이 재밌다. 높이가 맞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재밌다. 기네스 본사에서 이제 푸어링의 어떤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이게 딱 이게 정해진 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정해진 툴이 있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좀 그렇네. 2분 아니, 동안 벗어났다고 뭐 최악의 맥주냐? 머리 아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일단 부합하지 못하면 입에 들어가기 전에도 얘는 탈락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스를 하시는 거지. 사장님 왜 150초 만에 나왔어요? 아 너무 웃겨.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그 오. 서징되는 아, 시간이 겪어보셨구나. 네, 서징되는 시간이 온도랑 차이가 이게 온도가 비례해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뭐 높거나 낮으면 서닝되는 속도가 달라. 그럼 그 얘기를 하면은 뭐래요? 여기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화만 내는 거야. 아, 오케이. 여기까지 모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냉장고 브랜드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냉장고인데 이제 냉매가 가까운 데서부터 나오는 맥주는 차요. 그리고 멀수록 이제 덜 차잖아요. 근데 센서가 먼 쪽에 있어. 냉매에서 먼 쪽에 맞춰 놓으면은 가까운 데는 더 차요. 근데 그쵸. 냉매 쪽에서 바로 붙여 놓으면은 여기는 0도인데 여기는 한 2, 3도 돼요. 그러니까 요 같은 냉장고 공간에서도 온도 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따랐어. 그 0도나 1도 되는 맥주를 따라서 이제 내놓으면 여기서부터는 실온이야. 그러니까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다 다르니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실 때가 몇 번은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뭐 아까 뭐라고 했죠 단어가? 폴리스 말고 그쪽에서 맥주 순수령? 아니요 맥주 뭐야 재즈 폴리스 말고 보안관. 있어요? 이게 계열 받았어요. 아니 그 계열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 자를 테니까 궁금하면 말해주면 안 돼요? 자를게요 이거는. 에이 그거 뭐 그 정도는. 근데 기네스 얘기 나온 김에요.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건요. 전 사실 네. 기네스를 잘 못 즐기거든요. 네네네. 기네스의 매력을 저는 한번 지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즐기는 이유를 그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맥주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이 아팠으면 좋겠거든요. 탄산. 강렬한 탄산 타격감. 네. 강렬한 탄산 타격감. 근데 이제 기네스는 조금 부드럽다고.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거는 기네스 하나는 네. 그러니까 흑맥주라고 해야 될까요? 기네스라기보다 기네스 생으로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좀 네. 탄산이 그래도 저는 좀 그때 셌어요. 제가 느끼기에 사운드독에서 먹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병에서 파는 거 이거는 김이 좀 빠진 느낌이라 저한테. 캔으로 먹은 거. 병인지 캔인지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매력을 한번 쭉 들어보고 싶어요. 기네스. 다들 드시나요? 기네스 저 흑맥주?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흑맥주 있죠 우리. 없어요. 흑맥주 오늘 없나요? 안 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네스는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 기네스랑 머피스가 이제 아일랜드 맥주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일 씨한테 받은 리스트에 아일랜드 재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한 거거든요. 일부러. 사실은 저는 머피스라는 맥주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네스가 아일랜드. 네네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옆에 아일랜드. 맞아요. 그 아일랜드 맞아요. 그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기네스는 더블린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아일랜드가 여러모로 인정을 못 받네요. 그래서 내가 꼭 이 맥주를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하철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까 리스트도 있었는데 뭐. 형 꼭 제리 형한테 아일랜드 기반의 재즈 노래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 정도로 내가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어. 뭐 있어? 아니 그래도 그 키스레지 데니보이 커버 기가 막히게 한 거 있는데 커버잖아. 그러면 와 여기 엄격하다. 지금 편의점에는 머피스가 없으니까 머피스를 기네스? 권해주고 싶으시다. 하지만 머피스가 없으니 네. 기네스로 최대한 그 느낌이 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기네스는 머피스보다 떨어진다 이거죠? 아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아까도 몰라요. 말씀 아니요 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와. 머피스는 기네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고 더블린은 우리나라 치면 서울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수도 머피스는 코크라는 지역이에요. 코크. 네. 부산. 그러니까 해안지대. 네. 부산이야. 네네. 그래서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이슬. 서울의 참이슬. 대선.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바디감이나 플레이버나 이거 풍미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빨빨 먹어야 되니까 기네스를 먹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늦가을부터 FW는 머피스, SS는 기네스 이렇게 될 것 같아. 느낌이. 오케이. 예. 기네스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그래서 막 뭔가 그 안에 뭔가 볼을 볼을 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엄청 많이 해. 기네스는 그래서 사실 어디 음식점에서 하면은 캔을 이렇게 생맥주처럼 이렇게 캔을 이렇게 따라주는 기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생맥주랑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질 만큼. 최근에 또 그 볼 없는 기네스에다가 그 끼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했는데 오늘 알았으면 내가 그거 가져왔을 텐데. 그러니까 기네스는 뭔가 진짜 부드럽더라고. 맛이 있게 하려고 장치를 많이 하네. 뭔가 사실 자신이 기네스 없나 보네. 옛날부터 No! Hey!
저는 반박을 원해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기네스는 텍스처의 몰빵이고 그렇군요. 머피스는 맛의 강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달까? 그래서 그냥 같은 흑맥주인데 포커스가 다르다. 돌아가서 이제 왜 이제 기네스나 머피 이제 아이리시 스타우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네. 부드러운 지수 서빙한 맥주를. 근데 그 맥주를 왜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본인은 제일 씨는 강렬한 탄산 타격감을 원한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진짜.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맥주 안 먹어. 왜? 탄산 포만감이 너무 싫어. 네. 더부룩하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안 먹고. 그래서 그것도 있어. 흑맥주, 그러니까 그 검정색 맥주를 왜 많이들 먹냐? 같은 보르로 만드는데 네. 얘네는 금빛이고 걔네는 검정색. 네, 왜 그런가? 왜 그래요? 몰트를 커피처럼 로스팅해요. 아. 그러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오잖아요. 뭐 타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되게 부드러운 커피 먹는 느낌이다. 아니면 뭐 다크 초콜릿 먹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볶아지면서 그런 맛이나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색이 짙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필터링 기술이 없어서 이제 색이 짙어지거나 네.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양조사의 의도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로스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맥주 양조할 때 쓰는 거죠. 다 달라요 그럼? 가게마다? 그렇죠. 다르죠. 오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뭐 원두 커피 원두 다 로스팅 그렇죠.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것처럼?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몰트를 진짜? 다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뭐 몰트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와 신기하다. 맥주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많아져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 그 말씀해주셨듯이 몰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고 따로 있어. 굉장히 특수직의 고소득 직업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음. 진짜 뭐 많네요 할 얘기가 맥주가. 진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준비한 거를 쓰지도 않았어. 와 준비까지. 준비를 다 해서 네. 뭐 여기 요것도 있고 아. 뭐 종이에도 적어오고 또 따로 내가 조사한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아마 마지막 맥주는 그 버번 카운티라는 맥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맥주인데 뭐 일본 재밌는 거 있나요? 아사히랑 산토리랑 뭐 어떤 게 뭐 도쿄 그러니까 일본 맥주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저는 이제 재즈가 좀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너무 많아서. 일본이 거의 제일 클 네, 거예요. 근데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블루노트도 도쿄에도 있고 뭐 네. 하니까 근데 그럼 과연 내가 일본에 대한 맥주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맥주를 소개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아사히나 산토리인 것 같았거든요. 네. 더 이제 뭐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수요일에는 고양이라는 뭐 맥주도 이번에 들어오고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수입된 지 하루밖에 안 됐을 거예요. 수요일엔 고양이. 맥주 이름이 그거예요? 네. 이미 F는 네. 샀다. 그래도 이제 그런 맥주는 어디를 가야지. 왜 고양이지? 맥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일반인들이 접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에비스도 저는 좀 써요. 네. 먹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쓰면은 먹기 불편하니까 그럴 수 좀 있죠. 그래도 좀 덜 쓴 걸로 해서 아사히하고 이제 산토리를 갖고 와서 오늘 마셔보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재즈는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그 파리스 매치 얘기가 나왔던 거야. 뭐 재즈 얘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맥주 얘기로 가득 채워주죠. 네. 맥주 폴리스가 조금 이제 제일 낮은 레벨인 것 같고 내가 들었을 때 아, 그래요? 그 다음이 재즈 폴리스가 이제 조금 더 좀 하드하게 이제 조금 스트한 거지 엄격하게 보고 더 심한 게 라멘 폴리스. 라멘 폴리스 걔네 염도개 들고 다녀요. 에? 염도개를 들고 다녀. 염도개. 딱 라멘 나오면 그거 이렇게 해서 딱 한두 발 딱 떨어뜨리고 염도개 딱 체크해요. 진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저번에 이제 그 이제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제 받았을 때 난 좀 놀랬던 게 있어. 뮌헨, 밀라노,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이었거든. 네. 네. 암스테르담에 뭐가 재즈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엄청 유명하죠. 아 그래요? 네. 난 네덜란드가 그걸 몰랐어. 큰데 그중에 암스가 제일 커요. 암스테르담에 재즈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걸 몰랐어요. 일단 암스테르담 학교
컨서버토리움 암스테르담 거기가 가장 뭔가 좀 유명한 학교예요.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도 잘하고. 아니 왜 내가 네덜란드 갈 때 아무도 안 알려줬어. 하이네켄만 알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덜란드가 하이네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네켄이 온 독일이 건데. 아니에요? 하이네켄은 네덜란드 맥주고. 와, 나 지금까지 독일인 줄 근데 표기가 그렇게 됐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네켄은 네덜란드. 그 혹시 그 퀸시 존스랑 벤 앨런 얘기할 때 맥주 그쵸. 깔아놓은 게 무슨 맥주예요? 하이네켄입니다. 마이클 잭슨 녹음할 때 벤 앨런한테 퀸시 존스 전화해서 야 나 퀸시 존스인데 마이클 잭슨이니까 너 퀸시 존스면 나 마일스 데이비스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끊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퀸시 존스였던 거야. 저는 완전 일반인이잖아요. 네, 재즈가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너 취미가 뭐야? 아니면 뭐 좋아해? 했을 때 나 재즈 좋아해 하면은 약간 그냥 나 재즈 좋아해라고 말했는데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나 재즈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재밌어졌으면 좋겠다. 최근에 불교도 그렇잖아요. 나 누구야? 불교 좋아해라고 불교. 하면은 너 약간 종교인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불교가 되게 프렌들리해졌잖아요. 그래서 불교 박람회가 엄청 흥해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몰랐네. 불교 재밌어. 그래서 나 불교 좋아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막 너 종교 막 이게 아니라 너 재밌는 거 좋아하는구나. 좀 더 가벼워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도 조금 더 그러니까 퀄리티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고 친근해지고 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나는 조금 반대인 게, 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난 재즈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들으면 돼. 그래서 나는 어렵지가 않았어. 그냥 오히려 그래 맞아. 난 좀 출발점이 달랐을 수는 있어 일반인이랑. 나는 이제 제일이도 알고 영진이도 알고 하철이도 알기 때문에 야 이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해서 공유를 하면은 형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도 있고 코멘트 해줄 때도 있어서 출발점이 좀 달랐을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일이도 그렇고 영진이도 그렇고 하철이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형이 들었을 때 좋은 노래가 좋은 거지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연주해서 그게 좋다고는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최근에 언젠가는 네. 죄송해요 말 끊어. 언젠가는 뭐 그렇게 둘 다 죄송하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는 재즈 뮤지션인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걸로 저도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쉽진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하신 부분이 제가 항상 고민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그게 진입장벽이 높은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재즈 듣다가 꺼요. 너무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표현이 많은 음악이다 보니까 좀 꽉 차 있을 때 많아요. 물론 발라드도 있고 공간이 많은 음악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재즈, 좋아했던 재즈, 콜트레인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어렵고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어려운데 이거를 공부해서 이제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거를 모르는 우리 엄마가 내 공연 보러 와서 이거 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번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음악적인 시도를 제가 해봤어요. 제가 싱어송라이터 앨범을 좀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재즈를 가미한 그것도 내보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것도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 좀 뭔가 내가 취향이 막 되게 재즈 이런 거 좋아하는 취향이다 보니까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어려워.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말은 누구든 할 수 있는 한국말은 한국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네. 제가 꼭 재즈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재즈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한테 제가 하는 말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저 인간 자체. 그럼 제 공연을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 음악을 지금 방금 말한 음악을 한번 듣던지. 그래서 이제 저는 팟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Amazing, amazing. 아까 완전 이해되고 덕현이 형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은 되게 또 반가운 존재예요. 저희로서는 있는 그대로를 해주시는 맞아요. 거고 또 이쪽은 뭔가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그렇게 해줘 다가가고. 둘 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드업 제대로 했다. 야 좋았다. 이거 위해서 우리 달려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 그리고 동료들도 너무 고맙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마무리하고 놀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아니 우리 그거 야, 마지막 시카고까지만 남았잖아요. 시카고까지만 가자. 갖고 올까요? 응, 가지고 오시죠. 그거 굿사일랜드. 같이 감사합니다. 먹어요. 아, 이런 맥주도 있구나 하는 이제 아주 좀 겪어보지 못했던 맥주를 이제 맛을 볼 건데, 요거는 일단 그 굿사일랜드라는 네. 양조장에서 만든 버번 카운티라는 임페리얼 스타우트예요. 네. 예, 아주 도수가 높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버번 배럴에서 숙성을 한 맥주인데, 원래는 버번 카운티라는 도시가 네. 아예 그냥 그 버번에 특화된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도시였어요, 법원이. 네, 버번 카운티가. 미국의 도시? 네,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일드 터키, 메이커스 마크, 마커스 메이커스 저것도 마크. 그럼 거기에요? 그쵸. 네, 그래서 오 마이 갓.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양조장이 헤드브로어가 첫 번째 이제 굿사일랜드의 첫 번째 맥주 만든 거를 기념하려고 아주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본인이 만든 맥주를 이 버번 위스키에 이제 담갔던 그 오크베럴을 활용해서 숙성시키고 이제 만든 맥주가 처음 탄생한 게 이제 버번 카운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첫 시도니까 몰랐지. 맥주가 왜 거기 들어갔다 나와? 했는데 가격도 비싸.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호기심에 먹어봤는데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기점으로는 아니에요.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시장은 그냥 임페리얼 스타우트냐, 그러니까 오크베럴에서 숙성한 저기 임페리얼 스타우트냐 해서 네. 요 맥주 기준으로 싹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주자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네. 이제 시카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시죠. 오케이. 예. 따로 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조금씩만 따로 돼요. 조금씩. 일단 이거는 향만 맡아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형, 흑맥주 맛 없다면서요? 저 위스키 좋아하잖아. 형, 네. 흑맥주 그 이런 맛 아니었어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엄청 맛있죠? 잠깐만, 형 이거 얘기 끝났어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 시카고 맥주 얘기. 알아서 해.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되나 해서. 아니야, 그냥 여기서 끝내자. 맞아요? 뭐 아니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니요, 돼. 같이 해요. 아니야. 그 버드웨이저로 아니야, 이거 클렌징 나가, 하시고. 이걸 나가요. 그 스토리상 하는 게 더 맞으면 하죠. 아니면 말고. 아니야,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그럼 무슨 맞아요. 말 하다가 이거 마무리 됐나 아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얼마예요까지 했다. 맞아. 그렇지, 얼마에 11만 원이다까지 했어. 이게 왜 비싼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수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아예 처음에 재료부터 때려 넣는 거예요. 몰트를 엄청 대량의 몰트를 때려 넣어. 그러면 일단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지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도수 올리는 거는 맥주를 얼려요. 어느 단계에서요? 그 이제 발효가 끝난 그거는 잘 모르. 나도 오케이. 나도 공부를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맥주를 얼리는데 물 어는 점이랑 알코올 어는 점이 달라서 물을 네. 먼저 얼거든요. 그쵸. 물을 건져내. 그러면서 계속 알코올만 남게 또 올려. 또 건져내. 그럼 또 건져내. 그러니까 얼음을 건져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알코올만 남잖아요. 엄청 진해지죠. 그러면 이제 미쳤다. 진해지기도 하고 알코올 도수도 엄청 올라가요. 제일 유명한 스타일이 아이스복이라는 스타일인데 네. 독일에 그런 스타일의 맥주도 있고 네. 결국에는 맥주가 막 50몇 도 되는 맥주도 보기는 봤어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정말 시럽 같아. 이렇게 하면은 끈적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아예 원 재료 자체도 많이 때려 넣는데 네. 거기다가 이 맥주를 숙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찌 됐거나 재고가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또 올라가. 그리고 버번 배럴에서 또 숙성을 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서 시카고에서 여기 양조장 앞에 버번 카운티가 딱 출시된 날에는 텐트가 쳐져요. 오. 바로 살라고. 나이키처럼. 줄 서는 거구나. 네, 줄 서요. 아 오픈런. 이게 상징성도 있지만 화제성도 엄청난 맥주다. 아직까지. 그럴만은 하네요. 근데 이게 기네스나 아까 스타우트 이런 거랑 좀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종이에도 막 네. 이런저런 스타일도 막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내가 못했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술 한 잔 마시면서 네. 그냥 대화 나눈 식으로 이렇게 와 형 근데 진짜 맥주가 저 오늘 처음 한 건데요. 음. 장르 하나로서 진짜 그냥 끝없이 가겠네요 이거. 이거 하나 따로 해도 되겠네요 진짜. 와 이거 뭐 안 하세요 지금? 따로 이거 맥주 뭐 얘기 같은 거나.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하러 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가 수입 나면 다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에서. 같이 하시죠. 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오늘 그 이거 찍는 건 일단 마무리할까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시죠. 이제? 끝내도 돼요? 예. 네 오늘 아무튼 그 덕현이 형이랑 아스파 씨. 아스파님께서 맥주 얘기 많이 해주셨고 하철 씨 중간 중간에 모시고. 하철이랑 영진이 형도 음악 얘기나 이런 거 곁들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